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앞으로 투자하기 더 좋은 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크게 벌 수 있는 만큼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제일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착시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지면 사람은 조심을 잊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레버리지입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좋을 때는 내 계좌가 시장보다 빨리 커집니다. 그런데 나쁠 때는 공포도 시장보다 2배, 3배로 빨리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하나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아질 때 들어가는 법이 아니라 좋아질 때 조심하는 법입니다. 요즘 시장 대화의 핵심은 결국 금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리를 숫자로만 봅니다. 금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본 조달 비용입니다. 지금은 소비 사이클이 아니라 투자 사이클입니다. 기업이 설비를 깔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에 돈을 붓는 사이클입니다. 이때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숨을 쉽니다. 돈을 더 싸게 빌려서 더 오래 투자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됩니다. 문제는 금리가 내려오는 과정이 항상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오는 이유가 경기가 괜찮은데 물가가 안정돼서 내려오는 거라면 이건 축제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오는 이유가 고용이 급격히 꺾이고 소비가 무너지고 실적이 꺾여서 내려오는 거라면 이건 폭풍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금리 인하인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이 나빠지면 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말이 돌죠. 맞을 때도 있습니다. 침체만 아니라면 고용이 살짝 식는 건 금리 인하 환경을 만들어서 오히려 주식에는 숨통을 틔웁니다. 그런데 고용이 살짝이 아니라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라 손실 통지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같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준 수장이 누구냐, 매파냐, 비둘기파냐, 시장이 이런 단어에 과몰입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유인이 있느냐입니다. 정치는 유연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정이 위험합니다. 단정은 손절을 늦추고 물타기를 부릅니다. 저는 금리 인하 확률 같은 걸 매일 들여다보는 습관을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숫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바뀐다고 내 인생이 그때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은 따로 있습니다. 뭔가가 빵하고 터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보기 싫어도 보게 됩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변곡인지 가짜 신호인지 가려내는 겁니다. 그럼 진짜 신호는 뭘까요? QLD, TQQQ 투자자 기준으로 저는 크게 4가지를 봅니다. 첫째,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데도 주가가 못 오르는 구간입니다. 이건 시장이 뭔가 더 큰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밸류에이션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셋째, 좋은 뉴스에도 반응이 점점 약해지는 구간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반대로 나쁜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버티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바닥일 확률이 커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수 숫자에 속습니다. 5천이 붕괴하면 폭락이라고 느끼고 5천을 돌파하면 너무 비싸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비싸다 싸다는 가격이 아니라 이익 대비 가격입니다. 주가가 올랐는데 이익이 같이 올라왔다면 비싼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주가가 덜 올랐는데 이익이 꺾이고 있다면 싼 게 아닐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지수를 압축해서 키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처럼 하나하나 파고드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이익의 방향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AI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이 기업 혹은 이 지수의 이익 추정이 증가 추세인지 최근 3개월, 6개월 동안 상향인지 하향인지 이것만 봐도 방향성이 잡힙니다. 재무제표를 못 봐도 됩니다. 그래프로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럼 제목처럼 더 좋은 시장이 온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경기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주식하기엔 더 좋은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침체로 꺾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고용이 살짝 식고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오고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구간, 이 구간이 오면 주식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 중심의 성장주는 금리 민감도가 큽니다. 금리가 안정되거나 내려가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때 QLD, TQQQ는 레버리지로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조심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좋은 장이 오기 시작하면 포모가 폭발합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더 끌어와야 한다. 이런 감정이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타이밍보다 포지션 사이즈가 생명입니다. 크게 벌 기회가 보일수록 크게 담고 싶은 본능이 올라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저는 이럴 때의 기본 동작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할로 들어갑니다. 둘째, 기준선을 정합니다.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 기준선 위에서 급등하면 추격 매수 금지.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듭니다. 셋째, 현금을 남깁니다.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생존비용입니다. 넷째, 목표를 정합니다. 전고점 부근이나 과열 구간에서 일부를 줄이는 연습을 합니다. QLD, TQQQ는 전부를 맞추려는 순간 오히려 다 놓칩니다. 일부를 챙기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하는 날의 형태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어느 날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갑자기 꺾이는 날이 나옵니다. 혹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발언이 매파적으로 들리는 날이 나옵니다. 이때 시장은 흔들립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자는 체감이 몇 배로 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은 예측이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소음인지 추세가 바뀌는 신호인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하루 빠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반등이 약하고 반등할 때 거래가 줄고 떨어질 때 거래가 늘면 그건 몸이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힌트는 이익입니다. 금리 기대가 바뀌어도 이익 전망이 유지되면 조정은 기회가 되기 쉽습니다. 금리 기대가 바뀌고 이익 전망까지 꺾이면 그때는 방어가 우선입니다. 많이들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원칙은 있습니다. 올랐어도 이익이 따라왔고 앞으로도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자본 조달 환경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비싸 보이는 가격이 꼭 비싼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싸 보이는데 이익이 꺾이고 있다면 싼 게 아니라 떨어지는 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대신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방향은 이익과 유동성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금리 인하만 기다리면 되나요? 금리 인하는 트리거일 뿐입니다. 금리 인하 자체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나오는데도 시장이 약하면 그게 더 큰 경고일 수 있습니다. 기대가 이미 선반영된 상태에서 실물이 꺾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LD, TQQQ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급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단순합니다. 급락은 피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급락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들어가기 전에 시나리오를 써두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면 1차 매수, 어느 정도면 2차 매수, 어느 정도면 추가 매수 중단, 이런 식으로요. 룰이 없으면 공포가 룰이 됩니다. 공포는 늘 최악의 가격에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하기 더 좋은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되고 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이익이 받쳐주는 장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포모가 계좌를 부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QLD, TQQQ는 기회를 크게 키우지만 실수도 크게 키웁니다. 지수 숫자에 속지 마시고 이익이 따라오는지 보시고 금리라는 소음이 아니라 자본 조달 환경이라는 본질을 보시고 진짜 신호와 가짜 신호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할과 현금과 룰로 좋은 장에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